안녕하세요. 오늘은 IMF 재정 모니터링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IMF에서 발표된 보고서에서 한국 경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왜 나라 빚을 핵심 리스크로 지적했는지 차분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한국 국가 부채 증가 속도가 비기축통화국 중 1위이고 가장 빠릅니다. 2024년에는 53.4%에서 2030년이 되면 64.3%로 거의 10%포인트 이상 상승합니다. 기축통화국인 미국과 프랑스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요.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에서 이렇게 국가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 단순하게 재정지표 평가뿐만 아니라 앞으로 금리와 환율, 물가까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경고 신호입니다. IMF 모니터링 자료에서 가져왔는데요. 맨 밑에 보면 이렇게 한국이 있습니다. 한국이 현재 2025년 53.4%에서 2030년 64.3%로 엄청나게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IMF가 본 한국 재정의 현재 위치는 어떨까요? IMF는 한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향후 5년에서 6년 사이에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요한 건 부채 비율 자체보다 증가하는 속도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처럼 기축통화를 가진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비기축통화국 중에서 가장 빠른 그룹에 속해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IMF가 이런 평가를 할 때는 항상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숨은 뜻은 지금은 괜찮아 보이지만 대외적인 조건이 나빠지면 빠르게 취약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고요. 최근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속도가 눈에 빨라진 것은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니 알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좀 궁금해할 수 있는데요. 부채 비율이 60%면 선진국 치고는 낮은 게 아니냐? 맞습니다. 비율로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한국이 달러를 찍어낼 수 없는 나라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바로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의 지위가 나뉘는 겁니다. 기축통화국은 자국 통화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위기상황 시에 중앙은행의 완충 능력이 상당히 큽니다. 현재 미국만 바라봐도 알 수 있고요. 반면에 비기축통화국은 환율과 외국인 자금 흐름에 항상 제약을 받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IMF가 속도를 문제 삼는 이유가 바로 이 구조 때문입니다. 특히나 한국은 수출 위주의 제조 국가라서 더욱더 환율에 취약하고 외국인 자금 흐름에도 취약합니다. 현재 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정부 부채가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국채 발행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국채가 많이 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공급이 늘어나면 당연히 국채 가격은 하락하고 국채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즉 재정 확대는 장기금리 상단을 끌어올리는 구조를 가집니다. 최근에 장기금리 상단을 누르기 위해서 한국은행이 국고채 매입을 발표한 것처럼 이런 문제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한국은 부동산만 부양하느라 이미 금리를 쉽게 내릴 수도 없는 국면에 들어와 있고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그냥 버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국은행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아주 불편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가계와 기업의 부담은 커졌지만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물가가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부동산만 부양하기 위해서 다른 외부적인 변수들을 다 무시하고 부작용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할 수 있는 것은 서민 위하는 척하면서 재정 확대를 하고 국채 발행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서 금리까지 상승됐고요. 이런 상황에서 통화 정책의 선택지는 더욱더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런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인해서 IMF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통화 정책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요. 그럼 어떤 분은 재정 확대라도 안 하면 어떻게 되냐, 한국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걸 포크레인으로 막고 있는 격입니다. 계속 재정 확대를 하고 폭탄을 키워갈수록 나중에 후폭풍은 더 큽니다. 그러면 정부 부채가 빠르게 늘어나면 외국인 투자자는 가장 먼저 뭘 볼까요? 바로 환율 리스크를 먼저 봅니다.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서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국채 공급이 증가하고 금리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이런 조합은 원화 자산에 대한 위험 프리미엄을 높입니다. 이게 바로 부채 문제가 환율로 번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환율이 떨어질 줄 모르고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을 끌어다 쓰면서 30원 이상 급락시켰지만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구조고요. 결국 비기주통화국은 미국 달러처럼 자국 통화로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IMF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환율이 불안하면 그 다음은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수입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경제입니다. 최근 고환율로 인해서 대한민국 수출 기업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섹터가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수출을 끌어올리고 있지만 반도체 섹터 말고는 나머지 섹터들이 대부분 다 하향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에 너무 편중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 흐름이 무너진다면 수출은 빠르게 적자로 전환되겠죠. 그리고 원화가 약해지면 시간을 두고 수입 물가, 에너지, 원자재, 식료품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은 다시 또 금리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묶이게 되고요. 결국 부채를 증가시키는 확장적 재정 정책은 금리를 올리고 원화 약세를 만들고 물가를 다시 올리면서 다시 또 금리를 밀어 올리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반복되는 겁니다. 신용카드 두세 개 있으신 분들은 돌려막기 많이 해봤을 텐데 지금 한국 경제가 딱 돌려막기 하면서 버티고 있는 구조입니다. IMF가 진짜 우려하는 건 당장의 위기 상황이 아닙니다. IMF 시선은 항상 외부적인 충격이 왔을 때입니다. 만약 앞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고 미국 경기가 급냉하고 또다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 이런 외부 충격이 왔을 때 재정 여력이 급감하게 되고 결국 정책 대응력도 약해지면서 빠르게 무너지게 되는 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IMF는 지금 조용할 때 속도를 조절하라 이겁니다. 하지만 올해 지방선거도 있기 때문에 확장적 재정 정책을 멈추지 않겠죠. 결국 기득권층들은 다른 건 모르겠고 내가 죽기 전까지 정권만 잡겠다. 이런 태도니까요. 그러면 지금 한국이 위험하냐? 지금 당장 한국이 재정 위기에 빠졌다는 뜻은 아닙니다. 한국의 기본 체력은 아직 견고합니다. 외환 보유액이 4천억 달러 이상 유지하고 있고 금융 시스템이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고 가계와 기업의 자산 구조가 아직은 견조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방향과 속도입니다. IMF는 이미 경고했습니다. 위험해졌다가 아니라 위험해질 수 있는 경로로 한국이 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IMF 경고의 진짜 의미는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마지막 경고 구간일 수 있으니 확장적 재정 정책을 멈춰라 이겁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재정과 금리와 환율, 물가 모두 다 꼬여 있습니다. 왜 이렇게 꼬여 있을까요? 결국 부동산이라는 이 자산 하나만 떠받들기 위해서 나머지 기본 경제 원리가 박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숫자보다 어떤 구조로 진행되고 있는지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앞으로 방향도 봐야 될 시기입니다. 이제 부동산 관련 정책에서도 보유세 인상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방선거 이후에 또다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액션을 취하겠죠. 만약 보유세 인상 카드까지 꺼낸다면 결국 전세 월세까지 올라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